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트릭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릭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요즘 아이들에겐 아파트가 고향입니다. 그래서 호반은 고향을 짓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평택 소사벌, 시흥 목감, 송파에 호반이 고향을 짓습니다. 지은이 호반건설. 안녕하세요. 이연복 셰프입니다. 팔도 짜장면 아세요? 갓 볶아낸 야채에 불맛 돋는 춘장을 쫙! 이래야 진짜 짜장면이죠. 오늘 팔도 짜장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팔도 짜장면.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진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진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이스피싱인데요. 최근에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근무 중인 국장의 이름을 도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분도 답답할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되신 분이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조성목 선임국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본인 이름이 보이스피싱에 오르락내리락했다는데요. 글쎄요, 참 황당하기도 하고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제 이름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당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근데 조성목 과장이라고 아마 하는 모양이죠? 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장이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국장이 전화할 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실무 과장을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요. 지금 그렇게 본인의 이름이 어떻게 도용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 이름이야 이제 언론에도 계속 노출이 많이 됐고요. 예. 뭐 보도자료나 이런 데도 제 이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자료는 모두가 거의 다 대부분이 제 이름이 나와 있어서 노출이 뭐 쉽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복수일 수도 있나요? 글쎄요, 좀 치사한 좀 복수가 내지는 뭐 반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복수나 반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근데 참 정말 치졸한 복수나 반격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잡혔어요? 예, 꼭 조성목 과장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보하신 분이 예. 81세 노인이시기 때문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명이 검거가 됐는데요. 예.
이 강화 남부농협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금감원 과장을 사칭한 사기범이 예. 이 81세 그 어르신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협 직원 A 씨와 수협 직원 B 씨가 공모를 해서 현재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당신 계좌에 돈이 빠져나갈지 모르니 빨리 돈을 찾아서 가져오면 우리 직원이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속입니다. 예. 그래서 이 81세 어르신이 실제 수협으로 가서 이제 본인 예금 3천만 원을 인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시는 중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는 농협 직원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농협에 다시 들리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따지러 온 그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내용을 농협 그 강남 그 강화 남부농협 직원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 농협 직원 A 씨, 뭐 수협 직원 B 씨가 있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보이스피싱을 확신하고 지혜롭게 이제 그 경찰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3천만 원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이제 체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는 이게 지금 피해가 대부분 연세가 좀 드신 분들한테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성우도 보이스피싱 걸려가지고 400만 원을 잃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많은 어르신분들이 또 당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그놈 목소리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놈 목소리,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 목소리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정보와 격차가 존재하는 한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좀 오히려 그 홈페이지보다도 TV나 라디오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저희도 이제 방송 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좀 돈 더 들여서 그렇게 해야지 국민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9월 달부터 이제 공익 광고를 좀 해가지고요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제 그 비용도 좀 만들어가지고 수억 원대 그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대한노인회하고도 협약을 체결하고 그 CD를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CD를 만들어가지고 각 그 노인 그 단체에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가서 이제 연수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스피싱 유형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왕 모셨으니까. 보이스피싱이 이제 종전에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을 이렇게 사칭하는 그 전통적인 수법에서요. 최근에는 그 발로 뛰는 그 보이스피싱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을 찾아다 집에다 놓으면 내가 직원을 보내서 받아오겠다든가 좀 더 나아가서 대면 그 수취형 직접 그 피해자를 만나서 수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잠적해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순히 종전에는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본인의 그 신분을 이제 은폐시키면서 돈을 빼오는 수법을 썼다면 최근에는 이제 대범하게도 피해자를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돈을 받아가는 이런 수법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경찰에 신고된 것만도 한 200여 건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에 예를 들면 청년들을 고용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저 연변 쪽에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들을 또 많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가입을 시켰는데 요새 그 양상도 좀 바뀌는 모양이죠. 사투리까지 쓰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종전에는 이제 전화를 받는 순간에 연변 그 말투를 쓰면 보이스피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취업난이 심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그 직원들을 그 중국으로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화를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받으면 전화 그 음성이나 이 톤만 가지고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전화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전화 받아가지고 저는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화의 내용이 지극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가 웬 거 말고는 딴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뭘 좀 이렇게 탁 물어보면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두목 누구를 건너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이스피싱을
아는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 경찰, 과거에 이런 경우는 경찰, 검찰은 전화로 해서 출두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 이거 근데 전화 끊는 게 제일 좋죠. 이런 전화 받으면.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는 직감이 들어서 녹음까지 시킵니다. 예. 녹취까지 시키신 분이 대화를 하던 중에 게임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사람들한테 넘어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끊는 것이 좋고요. 빨리 직접 끊기가 그렇지다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당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다시 전화하겠다 하면서 끊어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 전화를 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 아주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저는 그냥 와서 저 잡아오라 그랬어요. 검찰이라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거 지금 보이스피싱 의심되면은 신고하는 번호 좀 알려 주시죠. 일단 피해 상담을 하실 경우에는 금감원 1332로 상담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담은 1332 금감원 1332 금융감독원 1332번이요. 예. 네, 국번 없이 1332로 국번 해주시면 없이 되고요. 1332. 예. 네. 그리고 만약 게임에 넘어가서 이체를 했다 했을 경우에는 112 범죄 신고하는 112로 바로 전화를 걸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기범과의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만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렇군요. 1332번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입니다. 국번 없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번호죠. 112 전화하면 신고하시면 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게 이런 전화 받잖아요. 그러고서 야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이걸 알아도 전화 끊고 나가지고 좀 찝찝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검찰하고 경찰에 직접 제가 전화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예? 네. 이 확인하려고. 근데 거기에서 아주 친절하게 잘해주십니다. 우리나라 지금 검찰하고 경찰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경찰이나 검찰에 사칭할 경우에는 절대 이 전화로 뭐 나와달라 당신 통장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이름이 오르내리게 되시고 유명세를 치르시게 됐네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 꼭 좀 잡아야겠죠. 그죠? 멀쩡하신 우리 국장님 이름을 도용하고 말해요. 예. 좋은 일로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그래도요. 이렇게 또 실제 고위 공무원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사실을 국민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이게 더 각인 효과가 커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사기범들이 참 대부분 앞길이 이제 구말리 같은 젊은이들인데요. 네. 본인이 잘못을 빨리 참여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서 살아주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네요. 국장님이 앞길이 구말리 같다고 그러는데 보이스피싱 계속하면 그 구말리 같은 앞길이 고통스러운 구말리가 된다라는 사실 꼭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의 조성목 서민금융지원국장이었습니다.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영환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영환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죠. 이랜드 그룹이요. 예. 근데 중소업체 목도리의 디자인을 그대로 도용했다는 의혹으로 눈총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랜드 그룹의 자회사가 중소기업에서 만든 목도리 디자인을 베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끼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일자 매장에서 이랜드 그룹은 전량 상품을 철수했지만 예.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입니다. 아. 어제 업계에 따르면요. 예. 한 국내 소규모 스카프 전문 브랜드가 이랜드 그룹의 신발 브랜드 폴더가 지난 시즌 제작 판매한 자사의 머플러 제품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판매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게 인터넷 사진에 올라왔어요. 제가 한번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네, 색깔이 무늬니 다 똑같은데 예. 이 회사가 이랜드 카피품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소비자들이 이랜드 폴더에서 더 싸게 니트 머플러를 판매하고 있다. 왜 당신들이 이게 비싸게 파냐. 항의해서 알게 됐다고. 아, 그래서 알게 됐다. 예, 그러니까 예. 소비자들이 먼저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지금 예, 말씀 그렇죠. 들어보면. 예. 예. 그래서 브랜드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요청했는데 이랜드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디자인 담당자가 퇴사해서 자세한 경위는 파악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제3자에게 발설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랜드 측 금액적인 합의만 제시했다는 건데요. 이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랜드 측은 좀 억울하다. 이게 뭐가 억울하대요? 예, 보편적인 디자인인데 예, 뭐 억울하다. 뭐 이렇게 입장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정작 문제는 이랜드의 베끼기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전에도 왕왕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소규모 브랜드는 이제 100만 원이 넘는 제작 개발 비용도 부담인 현실에서 디자인 등록을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법적 절차까지 쉽게 밟을 수 없는 점을 대기업이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예. SNS에서는 그 대기업의 카피 횡포에 대한 피해 사례들이 많다면서 고발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물론 이랜드 측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어떤 주장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랜드 같은 대기업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특정 종교도 굉장히 표방하는 그런 그룹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거는 대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웬만한 건 본인들이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들의 기업 이미지를 좋아요. 이미지에. 이게 뭐 억울하다 이런 측면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이기 때문에, 예? 덩치가 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하는 것, 이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 백화점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내 주요 대형마트들이 오늘부터 K-세일 데이를 한다고 그러네요. 또 할인 행사.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1년 365일 그냥 가격을 아예 낮춰버리면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예. 주요 대형마트들이 오늘부터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도입을 하는데요. 주요 생필품을 연중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예. 상품권 증정 행사도 진행한다고 하고요. 가전제품도 50% 할인 판매, TV 상품도 대규모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예. 이건 이제 미국에서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예정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 우리나라 소비자들 직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요. 소비자들로서는 뭐 신선식품과 생활용품에 이어서 겨울 상품까지 알뜰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마트, 신선, 가공, 생활 등 전 분류에 거쳐서 PB 브랜드 4천여 개 상품 준비했다고 하고요. 이마트도 계속 과일, 빵, 양국 등 매일 단 하루 특가 행사로 준비했다고 하고, 홈플러스도 생필품 최저 50%, 겨울 최저 70% 할인해주는 홈플 블랙 위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경쟁에서 경쟁이 좋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우리 최용환 평론가 그거 들으셨죠? 지금 있잖아요. 괌으로 가는 비행기표가 다 팔렸대요. 아, 맞아요.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괌이 미국 영토 아닙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 가서 싼 물건 사겠다. 괌에 가는 비행기표가 다 팔렸다 그러는데 전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게 경제가 안 좋다 그러는데 물건 사러 괌까지 가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었어요. 예. 자, 한중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죠. 여야 정협의체 실무회의가 지금 사흘째 파행이다. 예? 이 연내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것만 물 건너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렇죠. 국회가 총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거의 없어요. 이 정부가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오늘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본회의가 하루 연기되었고요. 개최 여부도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한중 FTA 발효해 넘길 가능성 커졌다는 것이고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고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본회의에서 표결을 붙인다는 계획이었는데 대립 속에서 실패했죠. 여당이 지난 8월 30일을 단독으로 상정한 한중 FTA 비준 동의안이 여야정 협의체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불발됐고요.
현재 20여 개 가지의 쟁점을 절반 수준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야당 측은 이제 무역이득 공유제라든지 피해보전 직불제는 5개 피해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고요.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르게 됐는데 한중 양측이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을 통해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게 일단 안 되고요. 뒤에 묶여있는 한 뉴질 FTA, 한 베트남 FTA 처리도 함께 지연될 전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자기 할 일 안 하는데. 그게요. 신경이 전부 어디로 가 있냐면 여야 모두 자기의 핵심 지지층을 자기한테 꽉 묶어두는 생각밖에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 지지층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눈치만 보는 거지 국민 전체 눈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핵심 지지층이 국민 전체의 몇 %가 됩니까? 근데 이게 그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요즘 동탄 테크노밸리 스트리트몰이 화제인데요. 네, 동탄 테크노밸리와 동탄역 주거단지가 만나는 자리에 포스코건설이 테라스형 선큰 스트리트몰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테라스와 스트리트가 대세죠. 동탄 테크노밸리 에비뉴와 33.1, 문의 1599-9222, 11월 오픈 예정. 포스코건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11월 한 달 더 넥스트 스파크 살 땐 잊지 마세요. 하나, 하루 3,000원으로 부담 없이 사거나 둘, 삼성기어 S2를 받거나 셋. 어떤 차종이든 3년 이상 된 차종 보유 고객은 20만 원 추가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선수율 15%, 금리 5.5%, 유효할부 48개월, 유효율 최고 70%, LS&T 모델 기준.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용인과 동탄 더블 생활권,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6개 테마파크와 단지 내 원스톱 교육, 750m 스트리트몰을 갖춘 6,800세대 신도시급 대단지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누리세요. 이 편한 세상 용인 한숲시티. 10월 분양 문의 1899-7400. 대림 SM7LPE의 오너가 되신다는 건 특혜입니다. 자동차세 취등록세 면제 혜택에 11월 한 달 50만 원 추가 혜택까지. 국내 최초 도너탱크의 프레스티지 LPG 세단 SM7LPE.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십시오. Better and different. 세제 혜택은 3등급 이내 장애인 및 직계가족 대상.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금융회사에게 묻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제 연금을 잘 키울 수 있죠?
미래에셋증권이 답합니다. 글로벌 자산 배분하세요. 세액공제로 절세 효과까지 준비된 연금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유호정 씨, 나만 바라봐주는 보험 어디 없나요? MG는 당신만 바라봅니다. 알뜰한 보험료로 세심하게, 든든한 보장으로 따뜻하게,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서 오직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 바라기 보험,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타이어 4짝 깔려다 2짝만 갈았죠. 사실 관리가 더 중요한데. 비싸고 관리받기 힘들었다면 이제 타이어도 렌탈하세요. 부담 없는 가격에 안전점검 서비스까지. 신개념 타이어 렌탈 서비스. 검색창에 기분이 깨끗할 수 평창수. 맑고 깨끗. 마음이 촉촉할 수 평창수. 촉촉 좋아. 생기가 발랄할 수 평창수. 생기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나에게 좋을 수 강원 평창수.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이 프로야구 해외 원정 도박 수사 말이에요. 예. 이거 확대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짐이 좀 느껴집니다. 어제 이 검찰이 예. 이 임창용 선수를 소환 조사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이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의 투수 3인방 이외에도 예. 이 검찰이 또 다른 유명 야구 선수 한 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검찰과는 별개로 경찰에서도 또 다른 선수들에 대한 이 도박을 한 정황을 잡고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때문에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가 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임창용 선수는 지금 소환 조사 받았죠? 예, 어제 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임창용 선수가 이 소환 조사에서 이 도박을 한 사실은 시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임창용 선수가 이 수천만 원대의 도박 자금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그런데 이 검찰이 확보한 이 도박장 운영업자의 진술 내용에는 이 임창용 선수의 도박 자금이 수천만 원대가 아니다. 수억 원대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 도박 사건에서는 이 도박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얼마나 자주 했느냐도 이 횟수도 중요하고요. 이 때문에 이 도박 자금 규모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 범죄의 경중을 가리는 이런 판단도 내려질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롯데가 또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황재균 선수 말이에요.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요청한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손아섭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롯데가 또 한 명의 선수인 황재균 선수의 메이저리그 포스팅을 오늘 요청할 예정이거든요. 예. 이 앞서서 이 손아섭 선수의 포스팅에서 이 응찰액을 제시한 팀이 한 팀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과연 이 황재균 선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관심이 더 증폭이 되고 있고요. 오늘 포스팅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다음 달 3일에 포스팅이 마감이 되고 그 결과가 KBO에 통보가 되는데 다음 달 9일까지 롯데가 이 포스팅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에요. 프로야구 넥센의 에이스죠. 베네켄 선수. 일본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 선수는 처음으로 넥센이 이적료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보면 넥센이 참 비즈니스를 잘한다고 할까요? 맞아요. 장사를 잘한다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베네켄 선수가 일본 프로야구 세이블 라이온스로 이적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이 넥센이 이 세이브로부터 이적료 $3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3억 4천만 원 정도 받게 됐습니다. 예. 외국인 선수로는 처음으로 이적료를 받게 된 거고요. 넥센의 설명대로는 다음 시즌 계약을 이미 베네켄 선수하고 체결한 상태인데 이 세이브 라이온즈가 영입 자격을 버렸고요. 이 베네켄 선수가 일본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보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은 아니고
이적료를 챙겨받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넥센 같은 경우에 뭐 강정호 선수도 보냈고요. 또 이 박병호 선수도 이번에 메이저리그로 보내게 되는데 이 팀의 주축 선수들을 보내면서 이 구단의 수익을 창출하고 이게 말로는 쉬운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프로야구 비즈니스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영화로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시네마인 뉴스. 예, 이 음악만 들으면 항상 생각나는 게 벌써 목요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목요일마다 여러분 찾아뵙는 분이죠. 영화평론가의 달부신 오동진 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자꾸 세월을 빨리 보내는 것 같아갖고 좀 죄송하네요. 아니요, 뭐 저를 나이 먹게 하는 건 아니죠. 목요일을 제가 땡겨오는 것 같아요. 야, 그런 능력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좀 시간을 늦추는 능력이 또 좋은 거겠죠. 빨리 가게 하는 거고. 뭐, 된 대로 사는 거죠. 예. 자, 파리 테러, 유럽에 상당히 큰 여파를 끼치고 있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영화계에는 영향을 안 미치나요? 어쨌든 이게 우리 세월호 사태랑 비슷한 정서를 확대시키는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되고 예. 등등. 아마 지금 유럽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팽배한 것 같은데요. 국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만 영화와 관련된 행사들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조금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프랑스를 본산지로 하고 있는 그런 와인 메이커 또 샴페인 뭐 이런 쪽에서 어쨌든 국내 영화계에 협찬도 많이 하고요. 예. PPL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와인메이커들의 파티가 많습니다. 이제 영화인들이 참석하거나 또는 영화 감독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연말 예컨대 정산 파티라고 할까요? 정리 파티라고 할까요? 뭐 결산 파티 같은 것들이 좀 있는데 많이 취소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런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또는 폐지되는 것을 보면 지금 유럽 사람들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돼 있는가 이 테러 문제로 그리고 이번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추모의 분위기가 강한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그렇죠. 테러까지 있으니까 연말 분위기 더 안 나는데 또 그런 취소되는 경우도 많군요. 극단주의자들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자, 늦어도 11월에 되면 기획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준비 잘 돼가고 계세요? 예매율이 안 좋네요. 저도. 예. 예매율이 안 좋아요. 예. 27편의 영화를 재상영, 앵콜 상영하는 거고요. 2015년 한 해 동안에 상영됐던 아트 외화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멕시코 영화 화이트 갓이라는 영화라든가 미국 영화 중에 모스트 바이어런트 같은 영화 또 마리온 코티아로 나오는 이민자 같은 영화 또는 토메리 존스가 감독하고 주연을 맡았던 더 홈즈맨 이런 영화들은 아마 제목도 못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히 올해 개봉됐던 영화들입니다. 개봉됐던 외화들인데 극장이 없고 스크린이 없고요. 또는 스크린에 걸려도 예컨대 퐁당퐁당 상영이라고 해서요. 아침 일찍 맞아요. 밤늦게라든지. 밤늦게. 네. 그래서 사각지대에만 상영이 돼서 쉽게 보실 수 없었던 영화 27편을 27편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영화들 몰아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외화들을 또 아껴주시는 것이 국내 영화 문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래서 작은 영화들을 되살리는 그런 일종의 영화운동 차원에서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요. 홍보가 좀 늦었나요? 하여튼 그래서 아니면 이 외화들이 갖고 있는 아무래도 작은 영화들이니까 그 관객 예컨대 내부자들만큼 관객이 많이 몰리겠습니까? 근데 내부자들 관객은 많이 1위죠 지금? 네, 흥행 1위고요. 28세 이상 관람가 영화거든요.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가 첫 주 상영 170만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종영까지 통상 3배수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약 500만 관객을 모은다는 얘기죠. 이 18세가 아니라 만약에 15세였다면은 800만 정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18세 이상 관람가 영화가 이 정도의 흥행세를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인기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고요. 예. 근데요, 이병헌 씨가 나온 영화 네. 터미네이터 제네시스부터 해가지고 그것도 흔히 뭐 대박을 친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협녀는 진짜 건 안 됐고 네. 어떻게 이번 영화는 이병헌 씨가 나와도 잘 되네요. 이병헌 씨가 이번 영화로 스캔들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씨가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종횡무진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 본래 어떤 반듯한 그 이미지도 보입니다만 사실은 조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광해 왕이 된 남자 사극에서 그 이병헌 씨가 코믹한 연기를 많이 선보였었거든요. 예. 다른 이미지를 선보이는 게 이병헌 씨에게는 승부수입니다. 그래서 조폭, 건달 그리고 껄렁껄렁한 어떤 그런 이미지인데 그 역할들 너무나 잘 소화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로서의 자기 그 역할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그 관객들한테 연기자는 뭐니 해도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난 그 좀 안 좋았던 스캔들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분위기고요. 이 내부자들은 워낙 윤태호 그 만화가 워낙 좋았고요. 원작이 워낙 좋았고 탄탄하군요. 네, 그 이야기를 연출로서 정말 제대로 잘 조각을 해냈고요. 배우들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배우들 칭찬을 좀 박한 편인데 이 백윤식, 이병헌, 그 조승우 연기를 포함해서 이 세 명을 에워싸고 있는 조연들 연기들이 너무 좋아요. 이경영 씨는 안 나와요, 이 영화에? 나오죠. 그냥 한국 영화는 이경영 씨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로 그렇죠. 구분됩니다. 이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경영 씨가 거기서 또 세 분 되면 나와서 죽느냐 안 죽느냐 뭐 나오는 분량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건데 아주 그 굉장히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조연들 연기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마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죠. 예.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기를 좀 사실은 뭐 잘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긴가민가하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영화에서 신문사를 제대로 그리는 영화를 제가 지금까지 잘 못 봤거든요. 신문사 편집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의사, 검사, 변호사, 뭐 기자 뭐 이렇게 있는데 특히 기자들 그 세계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이 폐쇄적인 집단 중에 하나인데 이 안을 그리는 내용이 그래서 잘 디테일하게 잘려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특히 이제 연예부 기자들 이 스포츠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쪽 얘기를 정말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그렸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100% 기자들 얘기입니다. 쓰는 용어 또는 그 뭐 여러 가지 사람을 대하는 행태, 서로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한 20년간 봤던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리얼하게 기자들 얘기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1994년에 미국의 론 하우드가 만든 페이퍼라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전 그 이후에 다룬 신문사를 다룬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는 한국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종상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도 수상하지 수상을 안 가죠. 이제 폐지할 때가 된 거죠.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제가 좀 독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종상 심사도 한 4번 정도 했었는데요. 대종상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친노비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충무로파 남산파, 남산파 강남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권 다툼이 굉장히 심하고요. 대종상을 둘러싸고 이제 영화인 총연합회가 있는데 그 연합회 안에 8개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감독협회, 조명감독협회 등등 이 8개 직능단체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뚜렷하게 내세워져 있기 때문에 항상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공정성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기계적으로 또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수상작을 사전에 수상자를 공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공정성 시비가 이러니까 완전 밀봉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상자를 누굴 부를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후보들은 다 와라. 그런데 배우들은 이 시상식에 대한 그 신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상을 안 주면 안 간다. 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참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듣고 헤어질까요? 내부자들의 그 이은하 씨의 봄비가 나옵니다. 이은하. 이병헌 씨가 그 옛날 이은하, 가수 이은하 씨요? 그래서 그 이병헌 씨가 운전하면서도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봄비가 그 마치 그 살인의 추억에 유재하의 노래가 나올 때처럼 그 느낌, 그런 느낌 여러 가지를 좀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묘한 느낌이죠. 네. 예, 저도 끈적끈적하면서도 뭔가 그 다른 사건을 암시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여러 가지 어떤 메타포로 사용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은하가 부르는 봄비 함께 들으면서 오동진 평론가는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도 이은하가 부르는 봄비와 함께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래 제목은 봄비입니다만 밖에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눈이 일부 지역에서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좀 있으면 가을비가 겨울비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가장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고통과 희생을 감내했는지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